업무용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해오던 시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 카드를 쓴 의원도 함께 꼬리가 잡혔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전남도의 성적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체육회를 통합하고 의욕적으로 나선 첫 대회라 더욱 실망이 큽니다. 순천에 대규모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2번이나 무산됐던 보육재단 설립 계획을 삼수 끝에 관철했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출범 8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정학근 사장을 만나 공사의 과제와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해온 순천시 의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신이나 동료 의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했는데 수백만 원의 돈이 고스란히 의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 의회 이모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올 상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6월 업무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이곳에서 100만 원가량을 결제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결위에 소속된 동료 의원 7명에게 각각 7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속칭 카드깡을 통해 업무 추진비를 나눠 가진 겁니다. 식사들을 별로 못하고 시간도 못 맞추고 오다 보니까 전에 회수해서 반환했고요.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한 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한 뒤 다른 의원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줬고 한 의원은 심지어 식당을 하는 동료 의원에게 카드깡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시의원들이 횡령한 금액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할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과 사유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입건된 의원 가운데 한 명은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천시 의원 6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혈세를 빼돌리면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랜드랜 유원지 민자유치 사업이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을 철회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식회사 랜드랜은 지난해 9월 전남도 순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0만 제곱미터 면적의 체류형 관광개발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지역 NGO와 의회 내에서 땅 투기,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주식회사 랜드랜의 투자계획 철회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장점을 부각시켜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단 구성과 운영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9표, 반대 4표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의 설립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재단 발기 준비위원회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내년 3월 출범 계획으로 본격적인 재단 설립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계획은 설립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조례안 제정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여수시가 사업자 측의 해상 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의 사용료를 1억 원 감면해준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원용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주차장은 업체의 부설 주차장으로 관리와 수익 주체가 케이블카 사업자로 이관돼 대부 요율을 감면받을 수 없다며 여수시의 법률 적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주차장은 부설이 아닌 노외 주차장이며 행정재산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률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의 올해 첫 월동을 위해 도래한 흑두루미 무리가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오후 순천만 갯벌 상부 갈대군락 부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흑두루미 22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는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관찰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 겨울 역대 최대치인 1,40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생활체육을 통합하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 처음 치른 전국체전 결과는 예산을 더 쓰고도 뒷걸음을 쳤고 장래 운영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 체육회는 지난 5월 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첫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통합체육회는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까지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포부는 통합 후 처음 치른 전국체전에서 말뿐인 구호로 확인됐습니다. 우수 선수 지원에만 최소 7억 원 이상 더 늘린 30억 원을 지원하고도 종합 성적은 14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나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강세 종목인 정구라든가 볼링이라든가 롤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의 작년 성적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중상위팀을 굳게 지키고 있는 충북 이상을 빼면 만년 하위팀인 울산, 제주, 세종 다음으로 꼴찌로 떨어진 것입니다. 통합체육회 운영 방향도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해남과 진도에서 따로 치르게 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 축전이 오는 2018년까지 여수, 영암, 순천 등으로 정해져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통합체육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도체육회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층에서 1학년 여학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추락한 건데요. 경찰은 학교 측의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남구의 한 고등학교 건물에서 1학년 여학생 김모양이 추락했습니다. 당시 김양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학교 건물 3층에 있는 120cm 높이 난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양은 친구 2명과 함께 테라스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 3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친 김양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8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김양이 추락한 장소는 평소 학교 청소용품을 놓아두는 옥상으로 추락사고 등 위험성이 있어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청소 시간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라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처럼 돼 있고 거기다 출입 금지하고 내일까지 교육을 시켜서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꼭 청소 시간만 청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거기에 많이 애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 하지만 경찰은 김양 등 학생들이 이 장소에 출입한 점을 토대로 학교 측의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만여 건의 안전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광양 국가산단 모 기업 원료부두의 컨베이어 벨트 타워에서 청소업체 직원 45살 김모 씨가 작업 중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넣기 위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원료탄 방지판 위로 이동하다 철판이 꺼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대의 한 교수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대 모 교수가 각종 국책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 이미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훔친 차로 절도 행각을 벌이던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전남 영암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 여수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4살 이모군 등 3명을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 3명은 훔친 차량으로 절도 대상을 물색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10여 분간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한 낚시 어선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어선을 이용해 포획한 것처럼 속여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면세유 100만 리터를 공급받은 50살 김모 씨 등 1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낚시 여선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낚시로 잡은 어류는 판매할 수 없으며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여수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여수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지난달 취임한 정학근 사장을 만나 도시공사의 과제와 청사진을 들었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벌써 8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존폐 논란도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 도시공사는 그 출범 당시에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지원 시설에 집중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중에 이제 여수시 관광객 1,300만 명을 견인하는 해상 캐릭터 사업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쉽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민간 TF 사업들이 많이 위축돼서 대부분 사업들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민간 투자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공사 자체 사업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청산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최근 행정자치부 공고에 따라서 여수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배경하고요. 또 시설공단 전환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공고를 받게 된 큰 요인이 지방공사가 왜 자치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민간 사업만 치중하느냐라는 것이 큰 요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박람회 지원 시설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저희 자본금 50억 가지고는 자체사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청소 대응 업무를 하고 있고 도시형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부분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들이 또한 공단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공개법은 공사를 청산하고 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관 일부 개정만 하면 바로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설공단으로 전환되면 도시공사에는 어떤 변화가 오고 또 시민들에게는 그 정관은 다른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도시공사는 투자사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도 할 수 있지만은 시설공단이 되게 되면 대행사업만을 할 수 있는 아주 영역이 좁아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은 시설 관리에만 집중하는 특화된 그런 기관으로 바뀐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 조직 체계에 맞는 그런 인력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체제를 갖추게 되면은 이제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전문성을 갖게 돼서 장래적으로 보면은 시설 관리의 전문 기관이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정 사장님은 여수시에서도 공직 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시공사를 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앞으로의 그 운영 계획하고 또 방침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실 겁니까? 저희 도시공사는 현재 공단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체계적으로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 대응 업무, 폐기물 처리 시설 업무 이뿐이 아니라 공공 주차장 운영 그리고 수영장 관리 등 이런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가 오늘 동부지역본부 개청 2주년을 기념해 전남도 과장급 회의를 지역에서 열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오늘 도 예산 담당관과 안전정책과장 등 도청 과장급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토론회를 갖고 동부지역본부의 도정기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어제도 문화갤러리 개관식과 전남 도립국악단 초청 공연 등 다양한 전야제 문화 행사를 갖고 개청 2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여수 밤바다 낭만 불꽃 축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 투자 사업 26건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017년 여수 밤바다 낭만 불꽃 축제의 경우 규모가 방만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도는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하면 내년 초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고흥군 남양면에서 소나무 1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한편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주변을 정밀 예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선충병 발생 지역 반경 2km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와 잣나무 등의 이동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재선충 피해를 입은 나무는 200여 그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열흘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부산항에서 열린 총회에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본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과적 단속 강화와 지입차주의 운송계약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정부와 지도부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도 본부 철수 작업에 들어갔으며 오늘부터 정상적인 화물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여수와 순천 지역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4일까지 9일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긴급 점검한 결과 부족한 기술 인력으로 승강기 대수를 초과해 유지 관리를 대행한 순천 A업체와 무자격자가 승강기를 점검하도록 한 여수 B업체 등을 적발했습니다.